자, 3교시 부수자들이 우리 선생님 익히 아는 글자들이라서 사실은 설명 길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또 알고 있지만요 좀 자세하게 해달라 요청이 있기 때문에 수레가 또는 수레차라고 이렇게 했죠. 이걸 뭐 글 쓰신 분들이라면 문장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레가 두 번 겹치니까 더 편하게 쓰는 거는 수레가 이걸 차로도 익힌다 이렇게요. 이게 띄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소가를 쓴다면 이게 대가를 쓴 게 나온 상황이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음성학적 정보를 담을 때는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다 이게 대가를 쓰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요걸 갖다 이렇게 써요. 수레 수레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소가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져. 이렇게 표현하기가. 요 가로를 갖다 여기다가 다시 쓸 수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나 중국, 일본에서는 다 음성학 기장을 대화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표기안에도 보면은 그럴 때 대화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육전 한자 책 쓰는 선생님들이 뜻을 달 때 소가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 책에 아마 국내에서 제 책만 유일하게 뜻과음을 쓸 때 이 대화를 쓰고 있을걸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사람들이 쓰는 걸 그대로 관행적으로 써온 거야. 그냥 문장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답습을 해 그냥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거 표기할 때에 이렇게 짧게 표기해서 술에 걸어도 쓰이게 띄우라고 써요. 이 차로도 쓰인다고 이게 대화를 이렇게 써요. 자, 이 걸어도 쓰이고 차로 쓰이는데 우리가 차다자 같은 경우도 다로도 쓰이고 차로도 쓰이는데 이 걸을 먼저 쓰고 차를 쓴 거는 우리가 그래도 한글 우리말의 기억 연순에 따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계란이 우선이냐 닭이 우선이냐 알이 우선이냐 닭이 우선이냐 뭐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억 연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역적인 차죠, 지역적인 차. 이 차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의 땅덩어리 100배 정도 크기라니까 오늘날이요. 중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에서도 서울 말고 제주도 말이 다른 것처럼 제주 사람들 제주판 토박이 말 들어보면 잘 못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중국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 북쪽에는 차 쪽이고 남쪽에는 다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남쪽이 저 유럽으로 교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에서 나온 것이 따, 티 이런 말들이 우리 T를 갖다가 차를 얘기할 때 영어로 T라고 그러잖아요. 스펠링 어떻게 돼? T, E, A야? 카페라 때 T 이런 말들이 다에서 온 말이야 다. 무슨 T나 유럽 사람들은 때라고 불려. 라떼 뭐 이럴 때 그것이 다에서 온 말이라니까.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데 의미 하나로 통일이 안 된 것다고 봐야 돼요. 이걸 놓고 뭐 일부 구분하는 사람들은 그는 사람의 힘을 인력을 할 때 사용되고 이건 동력을 이용할 때 사용하고 또 자연의 힘을 이용할 때 뭐 그런 구분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근데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글자가 수레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서 수레가 여러 부속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레 바퀴예요, 바퀴. 그러니까 이 수레 글자가 수레 바퀴라는 뜻이 있어요, 수레 바퀴. 바퀴 없는 수레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레 바퀴로 뜨이는 이 글자가 바퀴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순치보고, 입술 순자.
입술하고 이의 관계가 입술하고 이의 관계인데 수레로 보면은 덧방나무 보자. 덧방나무고 그다음에 바퀴요. 덧방나무가 없으면 금방 주저앉아. 옛날 길이 안 좋고 무거운 걸 실으면은 수레 손치보 이게 두 개 관계예요 지금. 이게 수레 바퀴예요 지금 이게. 입술과 입술에는 분명히 이에는 입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레 바퀴에는 덧방나무가 있어야 돼. 이 덧방나무가 이거잖아요. 이거 가운데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 이게 덧방나무 이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 바퀴가 주저앉죠.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순치보고인데 그때 그자가 수레 바퀴란 말이에요. 수레 바퀴. 교수님 저 보고는 보는도 광대뼈 보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이제 네, 풀이하고. 네, 거기 잇몸. 글자 그대로만 지금 풀이해 준 거예요. 지금. 네네.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글자 설명할 때 이제 맨 먼저 수레 바퀴 없는 수레가 바퀴를 이렇게 펜다고 치면은 바퀴가 동시에 올라가려면 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레 바탕이 있어야 되고, 바퀴가 빠지지 않게 해서 뭐가 있어야 돼? 비닐장이 있어야 되고, 이걸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 이렇게요. 하나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끌채라고 해요. 끌채. 끌채가 있어야 되고, 여기 끌채에다가 마소를 이렇게 이러면 마신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돼?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이 곡선길 같은 거 할 때 문제가 생겨. 끌채가 길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끌채가 이게 네 마리 끌고 간다고 지금 이렇게 묶어야 될 거예요. 끌채에다가. 근데 그러면 네 마리 마신이 길어지니까 두 개 마신이 들어가면 끌채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너무 길면 안 좋잖아요. 곡선길 같은 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짧게 하고, 짧게 대신에 네 마리 말을 쓰려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동시에 근데 이게 멍게가 이렇게 있어. 이게 가로장이 있어야 되고. 이거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가로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멍게가 있어야 되고, 멍게. 이 가로장이 이렇게 이게 멍게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게 멍게가 있어야 되고, 이게 끌채가 있어야 돼. 이 끌채. 중요한 부위만 지금 얘기해 온 거예요. 이게 네모난 형태가 수레 바탕인 거예요. 이게 바퀴고요. 이게 비닐장이고요. 이게 뭐요? 굴대고요. 다 수레의 중요한 부품들 다 피시는 거예요. 뭐 덧방나무 이런 거 빼고. 이 가로장을 나타내는 글자가 뭐예요? 이 글자죠? 멍에를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가로장 형자예요. 저울 형자가 되기도 하지만 저울 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멍에 액자, 멍에 액자, 가로장 형자. 끌채는 두 개일 때는 끌채 원이라고 해요. 끌채 원.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끌채가 두 개일 때. 끌채가 하나일 때는 끌채 주요. 끌채 주. 여기 하나니까 이게 주로 봐야 돼. 이게 주. 끌채 주. 끌채 주. 굴대는 굴대 축. 차축을 때 쓰는 축이잖아. 축. 근데 바퀴가 빠지지 않게 옆에 찌는 것은 빈여장 할. 빈여장 할. 빈여장이 바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스릴 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오늘날. 관할하다 직할심을 할 때 쓰는 글자. 빈여장 할. 이 바퀴를 나타내는 건 바퀴균. 수레 바탕을 나타낼 때는 권예에서 나오듯이 수레 바탕 여자. 그냥 수레라고도 근데 이게 수레 바탕을 뜻하게 돼요. 수레 바탕. 여. 이게 지금 수레의 전체적인 증상을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요 부위를 생략하고 요 부위를 간략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수레 글자예요. 수레 글자. 또는 수레차.
자, 우리 책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그게 전차예요, 전차. 그 말이 끓는 전차인데 그게 전차가 그거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그걸 복원도거든요, 그림. 근데 거기에 보면 내내 수레가자가 딱 드러나잖아. 그러죠? 그 글자 말들 그 유해 뭐야 뼈 빼놓고 그다음에 글자 이렇게 빼고 왼쪽 부분에 보면 수레가자가 그대로 딱 드러나잖아요. 이 수레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두면 넘어야 되는 게 오늘날 수레가 대표적인 게 수레로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에요? 사람이 편히 타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한 걸 수레로 생각하지만은 최초의 수레 쓰임은 병거 또는 전차 같은 말이죠. 이거 거르치는 차로 쓰이지만은 병거 전차예요. 그런 데서 이미 그런 데서 이미 있는 수레예요, 이 수레. 이 병거 전차로서의 쓰였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군사본자 이런 글자들이 왜 수레거자가 달라붙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군사본자 또는 뭐요? 벨참자 이런데 왜 이 벨참자 설문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 거열령으로 설명을 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차의 도끼가 뭐냐면은 이게 수레거자의 이체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수레거자 이체자 어릴 것 없어요. 이렇게 수레거자 두 개에다가 오른쪽에 창과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적군정차라면 이게 아군전차예요 지금. 그리고 전차에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인데 오른쪽에 창을 든 사람이고 왼쪽에 활을 든 사람이 산다고 했죠. 가운데 말 먹는 사람이 타고 그 창 든 사람이 서로 여기서 요 두 글자를 빼서 이렇게 해칠 자 죽일 자자가 되니까 서로 창을 겨누어서 돈전자 같은데 음역하는 글자. 이게 내년 수레거자예요. 이 글자 수레거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창이 달라붙은 이유가 뭐냐면 전차로 쓰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레거자의 고문자에 보면은 수레거자 고문자에 보면 요거 빼고 여기 요 형태에다가 이렇게 고문자의 근문 같은 데 보면 여기 창과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고문자도 있어. 근문 같은 데 보면은 수레 형태에다가 이렇게 창이 포함되어 있는 고문자 이렇게도 표현됐어 이렇게요. 이 수레가 창을 사용하는 수레라는 거에 드러나는 거야. 고문자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거이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에 창에 요 도끼 형태가 이게 달붙은 이런 창도 써. 이게 도끼 부분. 그 도끼야 이게 지금 도끼. 이걸 전차를 타고 어떻게 휘두른단 말이야. 휘둘러서 저기 목을 베요. 그래서 벨참자야. 그런데 설문의자에서 이걸 갖다가 수레로 찢는다는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도끼 원자가 달붙어 찢냐고요. 찢어 발기는 거. 거열령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나 소 같은 데다 사람 사진을 묶어가지고 찢는 건데 그 도끼 원자는 상관없잖아. 근데 그 벨참자 설명한 사람들 보면 199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거열령으로.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도끼예요. 여기 도끼. 이건 휘둘러서 패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의 자료를 너무 맹신을 해. 문장 공부 사람도 그렇고 한자 공부 사람도 그렇고. 분명히 최초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최초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건 아닌 걸 후세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후세 사회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초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완전치 않음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해서 색다른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생각을 않고 답습을 한다니까 쫓아간다니까 아무 의심 여지 없이 맹신해가면서 그래가지고는 한문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죠. 의심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 그래서 얘기가 다른 쪽으로 했는데 이게 전차로서 쓰임 있다는 걸 이을련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게
자동차라면 쭉 자동차가 매다가 이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면 탱크잖아요. 탱크. 병거. 전차가 올라오면 탱크를 말하는 건데 탱크들이 여러 대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 대가 이어져서 움직이는 이을연자라든지 무리배자도 마찬가지예요. B가 배가 되면서 수레거자가 이게 전차들이 쫙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한자에서 많은 걸 몇 개로 줄여요? 3개로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차들이 막 무리지어서 움직이니까 땅 쿵쿵쿵 울린다고 물일갱자. 이 전차가 만원을 피우는 걸 짜요. 천승지구 만승지구. 네. 그리고 이게 수레거자가 전차로가에서 나왔다는 걸 방정하는 아주 가까운 일례가 뭐예요? 초평항하고 항구조기방에 싸운 걸 노려하신 장기판. 장기판이 차포 떼고 둔다고 할 때 그 차가 뭐예요? 장기판이 차가 뭐예요? 전차잖아요. 그 전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레거자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따라서 이 설명을 하려고 치면은 이 수레거자의 애초에 쓰이면 전차에 따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전차로서 쓰임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이 전차가 파괴리고 힘있게 힘세게 거동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 적진을 향해서 이게 달려간다고 치는데 적들이 이미 약속에 의해서 전차가 오거든 어떻게 갈라지라 이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오면 전차가 어떻게 돼요? 횡은 그냥 적군이 없는 상태로. 이게 말이라는 것이 쉽게 제어하기 힘든데 막 와 달려드는데 군사들이 양쪽으로 싹 갈라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허탕치고. 갔다가 또 뭐가 문제예요? 돌아오는데 거꾸로 돌아오는데도 문제야 이게. 이제 크게 곡선을 그려서 돌아와야 돼. 이게 금방 그 자리에서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 쉽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무엇보다 기마전보다.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싸우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전차전이 뭘로 바뀌어요? 기마전으로 바뀌어. 언제?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춘추시대 이전까지는 전차전을 벌린 거야.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때 주나라의 서주동조로 할 때 서주시대, 그 동주시대의 춘추시대까지도 전차전을 벌이다가 이게 효율적이 못하니까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기마전으로 바뀌고 그것도 언제 또 기마전이 없어지냐? 화약이 발명해서 총을 사용하면서 이게 효율지 못한 거 드러나니까 기마전도 없어진 거야. 자, 그래서 오늘날 짐이나 싣고 다니고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수레로 바뀐 것뿐이야. 이게. 그럼 애초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거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거로 쓰이냐 차로 쓰이냐 이런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어휘들 알아야 되는데 그게 32번 문제야.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쓰여진 말들이 많다고 했지만 남한수도 어워서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인데 그거 관련된 문제들 이런 데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 외에도 뭐 거제두량이나 아까면서 얘기했처럼 손치보거나 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거의 음역을 받아서 고가 되면서 지범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고치고자 냉장고 할 때 쓴 글자, 창고 할 때 쓴 글자, 문고 할 때 쓴 글자. 이게 무기고도 관련돼 있어요. 무기고 할 때 쓰는 고자도 이 글자 써요. 화약고 할 때 쓰는 고자. 자, 수레거자에 대한 설명이요. 이 수레차자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음역 글자는 고치고자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28번째 글자니 교재로 봤을 때 28번째 교재가 나오면 이제 28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수건 글자. 수건 자체가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갖다가 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운데 선을 놓고 속에 이게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갖다가 펴냈다고.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어요. 그 오른쪽에 소개가 어디 벽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뭐 마치 그런 형태를 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글자 자체도 간단하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요 글자가 어떤 글자에 쓰인다 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이게 부숫자가 여러 글자 구성이 도움을 줘서 뜻의 역할을 하거나 의미 역할을 하는데 의미 역할 글자는 없어요 마침. 뜻의 역할 정도만 하는데 어디에 쓰이냐? 우리가 쓰이는 말 가운데 있죠. 열의 옷감을 뜻하는 말이 포백이에요. 포백. 포백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배포자고 이게 비단벽자란 말이에요. 그 배포자 비단벽자에 보면 동시에 수공어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에 글자는 흰 벽자는 음역할자예요. 그래서 여기 베개 됐잖아요. 배포자에 니는 요 글자가 음역하는데 요 글자의 본자가 뭐예요? 본자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뭘 썼어요? 아비부자를 썼죠? 아비부자가 아비부자가 보루도 있게 보. 문장 공부시면 아니죠. 고공담보 이런 식으로. 남자를 높여서 지칭할 때에 보루도 있게요. 그 포까지 온 거예요. 포까지. 이게 보루도 익힐 때가 있잖아. 이게 보루도 익힐 때가 있어요. 배포자가 보루도 익힐 때가 있어. 이게 여기 보. 불가에서 나온 말. 배포시자 쓰면 보시고자. 이게 보시라고 읽어야 돼. 보시. 원래는 아비부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의 고문자가 아비부자가 배포자가 옛날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렇게 표현된 거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야 돼. 요것이 이렇게 바뀌고 요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이 아비부자인데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손에 돌도끼를 들고 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비부자하고 수건글자는 관계 형체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길어지잖아. 그러죠? 그냥 여기 간략화된 게 여기 이렇게 바뀌고 요것이 이렇게 바뀌고 그냥 수건글자를 써서 관계장 형태가 유지하는 뿐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배포자 설명할 때는 요것이 정자를 써놓고 부자가 음역한다고 봐야 돼. 백자가 음역하는 것처럼요. 근데 부가 보가 되고 보가 포가 되는 뿐이에요. 포목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옷감과 관련돼 있어. 옷감 가운데 가장 쓰임 많은 것이 바로 수건이에요. 수건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물건 가운데 가장 쓰임 많은 게 수건이라고요. 옷이라는 건 오늘 입었다가 내일 안 입을 수 있는데 수건은 매처럼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은 오늘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사우나 아니면 찜질방 아니에요. 목욕탕. 네.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인 데서 수건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한 사람들이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건이 많이 없어진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건에다 누가 자꾸 가져가니까 수건에다 써놔. 뭐라고 써놓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홈친 수건. 이거 누가 가져가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홈친 수건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홈친 수건. 아 이거 훔쳐왔다 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써놔. 하도 없어지니까. 그래 그렇게 써놓은 찜질방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찾아봐. 인터넷 검색해봐. 얼마나 없어지면 그러냐 이거예요. 얼마나. 해봤다니까요. 100개를 놓고 하루 도왔더니 한 20개가 없어진다 이거야. 그것도 여자 쪽에서. 여자분들은 이거 쓰다가 아 이거 내가 돈 주고 들어서 내 것이라니 생각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걸리로 써야지 뭐 이런 상황이야. 남자 쪽에는 남아도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마누라 가지고 엄마가 줄 때 가가지고 그냥 놓고 와. 그래가지고 남자는 많고 살림지 여자분들이 강하니까 이제 그러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있죠. 이 수건 때문에 이 집에 갖고 온 수건 때문에 있죠. 파혼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파혼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신문에 나왔어. 것이 나왔어. 뉴스에도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서 그래서 결혼 직전에 여자 집을 갔더니 여자 집이 화장실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우나 이렇게 써야 돼. 무슨 찜질방. 그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가풍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집으로 내가 결혼 못 하겠구나. 혹은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되죠. 아니 평생을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또 따지러 올라고 치면 좀 어찌고 저쩌고 상황이 되는데 이제 무너지고 뭐 그거 해야겠지. 근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했으면 뭐
법적으로 가겠지만은 이거 흠이 안 된다고 하다가 아는 상황이니까 뭐 법적으로는 크게 법적으로 할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얘기가 이제 딴 쪽으로 갔지만 그래서 남은 물건 타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어떤가 그래서 그 얘기고요. 수건건자가 달라붙으면은 옷과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옷과 관련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 치마 상자 같은 게 원래 이렇게 쓰여다가 나중에 이게 치마를 항상 복용하다 보니까 항상이 되고 오늘날은 5두자를 붙여서 이 새롭게 치마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원래 치마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요걸자가 때문에 치마가 되는 거예요. 이저 하피처 다산정리하고 하피처 치마 피자도 이렇게 쓰잖아. 다산정리하고 저 강진에 갔을 때 아내가 시골 때 입고 왔던 노구홍상에 붉은 치마가 세월이 흐르면서 입고 빨고 이렇게 돼요. 노을처럼 된단 말이에요. 노을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을 하자를 써서 하피첩이라고 하잖아. 그걸 하피라고 하잖아. 홍상이 하피로 바뀐 거야. 그게 저 어떤 사람이 뭐 수레에 어디 싣고 가는데 누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이한테 알려지게 되는데 하피첩 거기다가 다산정리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걸 문서처럼 만들어서 그 하피첩에 치마피자 이런데 그 치마군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치마군자 이게 치마라는 뜻이 다 관련이 있어. 그런 데 쓰이는 글자다. 그 치마는 여자가 있는 건 아니죠? 옛날에 남자도 치마를 입었어. 네, 남자가 있는 거죠. 남자들 치마를 입었는데 이 바지는 저 어랑캐 기만민족들의 복식이라니까 바지 말구에다 탈 때 치마를 입고 타면 바람 쑥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지에는 이 주머니를 갖다 호주머니라고 쓴다. 호주가 어랑캐 옷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치마 옷자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요. 고드면을 이렇게. 나 이걸 자 때문에 어쩌고 줄 알았더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었네. 자, 수건거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울 글자는 6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개견자네, 개견자. 자, 개견자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개를 그려야 돼, 개. 뜻이 개니까 개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개를 잘못 그린다니까요. 옛날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짐승 그릴 때는 야생동물 같으면은 앞쪽이 넘겨 이렇게 이제 이쪽이 좀 넓게 해야 돼. 뒤쪽이 좀 짧게 오고. 근데 이것은 뭐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이미 사람한테 길들였으니까 옛날 고문자를 본 게 우리 지금 자리에 보니까 뭐 앞보고 뒤고 크게 구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이게 몸체죠. 이게 다리 부분이고 이게 꼬리 부분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된 개를 갖다가 머리, 몸체, 꼬리, 앞다리, 뒷다리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한 선으로 펴놓고 그다음 다리로 이어진 머리 이렇게 펴놓고 그다음에 몸체를 두께를 이렇게 놨잖아요. 이거 호전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선 하나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갖고 오면은 몸체 두께를 이렇게 나타냈지만은 이제 호전하면서 한 선으로 바뀌는데 머리 이렇게 펴놓고 머리에서 앞다리 좀 펴고 이거 한 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뒷다리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거인데 여기서 이것이 큰 자자처럼 바뀌고 여기 머리 부분이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큰 대자에다 점을 찍어 놓으니까 이게 무슨 계모에서 나온 글자야 혹을 수 있는데 옛날에 문자를 세워서 펴냈으니까 주간에다가 치는 게 문자를 세워서 펴냈는데 바로 간략하게 하면서 머리, 다리, 몸체,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의화된 글자 이게.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펴는 거 있자면 머리에서 이 꼬리를 갖다가 들쳤지만 머리에서 몸체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만 펴놓고 앞다리고 뒷다리만 이렇게 펴는 글자인데 머리 쪽으로 이어진 선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 몸체 이쪽은 안 나오지만 이쪽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 이어진 부분. 그래서 요 글자가 변형돼 가지고 간략하게 쓰일 때는 요거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몸체를 갖다가 이게 몸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체를 이렇게 놓고 이게 바깥으로 놓고 이건 바깥으로 안 나오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 글자 이게 변형된 글자 아니에요? 이게 명칭이 필요한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뭘로 할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미뤄짐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까지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개견자 변형자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뭐 개견변이라고 한다거나 변에만 쓰이고 있으니까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 근데 문자라는 게 약속에 의해서 지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불리운 명칭이 있어. 그걸 갖다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중들이 보기 위한 책이니까. 대중이 아니고 꼭 전문가들만 본다고 했지만 강력 기준에서 개견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개견변을 하는데 오랜 약속에 의한 걸 여러 대중들이 봐야 될 책이니까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개견변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게 사슴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슴 녹자를 쓰면서 녹자를 쓰는데 개호 관련된 거다. 개를 붙이면서 항상 왼쪽에 쓴다 해서 개선 녹변으로 그렇게 뿐이에요. 이게 미로 짐작되는 명칭이 풀이에요. 이거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게 별칭이 하나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미 역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어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명칭으로 봐서 제가 표기를 때는 이것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약속이 없어가지고 제가 불자책을 쓰면서 별칭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니까 싹 한 덩어리의 글자로 보고 다 이어서 붙여 쓰고 있어요. 오늘날 책에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면 뭐 생각 다른 대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사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글자나 요 글자가 어떤 글자에 달라붙으면은 주로 이제 변형된 글자에 달라붙으면은 뜻이 뭐과 관련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개호도 관련돼. 개호 관련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글귀 구자가 음역하면서 요 글자가 되니까 개인자 바뀐 게 이것도 개구자가 되죠. 그럼 이것도 개인데 차이점이 뭐냐? 이건 성견, 이건 새끼 강아지야 강아지. 이게 개가 새끼가 되면은 사람은 악이라고 부르지만 강아지. 그래서 말은 말아지가 망아지가 되고 소는 소아지인데 송아지가 되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돼지는 그럼 뭘까요? 돼지. 그러죠. 도야지인데 이게 돼지의 성견은 옛날 뭐라고 해요? 돛이요. 돛. 큰 돼지는 돛. 이게 큰 개는 개. 큰 것은 말, 큰 것은 소, 큰 것은 돛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아지가 붙죠. 그게 이게 도야지가 된 거예요. 이게 도야지. 도야지가 되고 줄이면 뭐가 된다?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 이 오늘날 이 돛과 돼지를 구분해야 돼. 큰 것은 돛, 작은 것은 돼지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런데 큰 거 작은 거 없이 다 돼지죠.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돛을 볼 수 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 잡아먹고 살이 난다. 돼지 잡아먹고 살이 난다고 했는데 이 속담이 뭘 보냐면 돼지가 독리장치 하나 정도로 할 수 있는 고기가 나와. 그 집에 누군가 혼사를 치려면은 혼사를 치기 위해서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은 뭐냐? 돼지를 하면 동네 사람 다 부르겠죠. 근데 깜빡하고 누구 하나를 빼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왕따를 당한 거야. 그러잖아요. 나를 빼놨단 말이야. 나한테 억하 신명이 있단 말이야. 하고 살인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돼지 잡아먹고 살인 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 돼지 잡는 일이 동네잔치란 말이야. 동네 잔치를 위해서 잡는 건데 이 돼지 아까 소 얘기할 때 성숙된 소가 되려면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새끼 낳기 위해서 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베고 있으면 1년 되고 그래서 두 살을 쳐서 천이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2가 포함된 거 그거였잖아요. 돼지는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급작스럽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면은 먹이를 많이 먹는데 덕적하게 많이 먹는데 크기는 조금밖에 안 돼. 돼지를 잡기 위해서 키운다고 했어요. 동네잔치 위해서. 어디서 잡는 게 이게 좋아요. 여기서 잡는 게 좋아. 그러죠? 요렇게 딱 되는데 이게 80kg 정도 되고 이게 6개월에 딱 커. 6개월에 잡는 거야. 6개월에만 이렇게 새끼 돼지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돼지 키울 때 이게 큰 돼지를 이런 돼지를 안 키워. 왜 그냥 먹이만 많이 먹지 덩치가 안 커지니까 무슨 더 도수로 키우고 있냐고. 다 둬야지 돼지를 때 잡아먹지. 그러니까
돼지가 일반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 컷이라는 게 예? 그 수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뭐요? 수컷. 수컷 암컷 따지지 말고 근데 모든 돼지. 암컷은 새끼 많이 낳기 위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아 크기는 크기 성장도도 똑같아. 새끼 얘기하지 말고 이제 새끼를 낳은 것은 도수로 키우겠지. 이제 계속 새끼는 근데 그 드물다 이거요. 다 잡아먹을 때가 이 돼지일 때 잡아먹는 거지. 아 누구가 더 잡아먹기 싫어서 키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 새끼 보려고. 특별한 상황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할 때는 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자주 보니까 그 말이 일반화됐어요. 모든 말을 일반화시킨 거야. 그리고 이 돼지에서 나오는 게 도토리 이런 것들이 멧돼지가 주로 사는 게 도토리거든. 도토리 돛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이고 저 물 속에 돼지 크기만큼 자라는 짐승이 있어요. 시큼시큼해가지고 돌고래 돌도 돛에서 나온 말이야. 돌고래요? 그래. 저 의문점 달지 말아요. 정말 달지 말고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그래 맞아. 아 그래요. 끝나면 빨리빨리 지금 수업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글자가 개고 요 글자인데 이게 새끼개예요. 지금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래서 할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를 사자성어를 할 때 일일 지견이라고 하지 않고 일일 지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게 새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것이 요거이고 요거보다 크게 쓰이는 개가 또 있어. 개가 뭐예요? 그게 요거예요. 개오자. 개오자가 저희 고향 동네 근처에 가면 오수라는 돌이 있어요. 우리 옛날 교과서에 나왔어. 주인을 살린 게 그 개오자예요. 그 오수가 바로 이 개오자를 써요. 바빠도 제대로 청자를 써야겠네. 근데 이게 놀오라는 글자인데 그게 의미 역할을 하면서 개견자예요. 이것이 더 큰 게요. 근데 이건 아니 저기 거꾸로 순서를 이렇게 바꿨네. 이런 실수 자꾸 한다니까. 이렇게요. 크기로 치면 그동안 표시가 잘못돼 있죠. 요것보다 이것이 크고 요것보다 이것이 큰 게예요. 이 개구, 개견, 개호, 호고 있지만은 크기로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이 개가 늑대과에 속해요. 늑대를 길드는 거야 사실은. 늑대하고 똑같아. 그래서 개하고 늑대하고 교배를 하면 새끼가 나와요. 늑대개가 나오는데 사자하고 범하고 교배를 하면 라이거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 근데 늑대개는 새끼를 낳아. 이게 유전자가 일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곧 늑대고 늑대가 곧 개예요. 늑대 무리 가운데 낙오된 늑대나 뭐 새끼들이 사람 집에서 얼쩡하다 사람이 그걸 키우면서 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먹던 음식, 친구던 음식 막 먹고 그러면서 그 수치가 돼가지고 개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근데 개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서 야생으로 하면 들게 다시 늑대로 돌아가. 저 호주의 딩고 이런 짐승처럼. 그러니까 개가 곧 늑대라니까요. 근데 늑대가 야생동물이잖아요. 야생동물.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은 야생동물 관련된 글자에 쓰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야생동물인데 야생동물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게 뭐 일이라든지 여우 같은 거 있잖아. 일이낭자. 낭패 때 일이낭자라든지 뭐 여우호자라든지 이게 조울량 어질량자가 음의 랑으로 바뀌면서 일이낭자가 된 거예요. 낭패를 받다 할 때 쓰는 낭자. 이건 뭐예요? 오이과자가 과, 고, 호가 된 거이고 그 여우호자예요. 이 일이, 여우 이런 뜻이 바로 요 글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는 뭐예요? 상리자. 상리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야생동물 가운데 오늘날 사람이 개처럼 집에서 길들이고 있지만 야생 고양이, 고양이 묘자 묘왕연령을 때 쓰는 원숭이 원자 뭐 또는 사자사자 원숭이 원자 뭐 또는 사자사자 이런 글자도 바로 뭐예요? 다 야생동물이 때 이 글자를 붙인 거예요. 오른쪽 이 글자 다 음역할 글자야. 그 이 글자가 개견자가 변화된 개사슴눈빛이 달라붙은 데는 다 야생동물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글자들은 야생동물 관련된 글자 또 달라붙은 글자가 야생동물까지 특히 맹수
관련 글자는 요 글자 발음는 벌레치가 원래 맹소 관련된 글자인데 그래서 요 글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글자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글자도 좀 이렇게 멧돼지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돼지 이 글자가 돼지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개사승려변이 돼지자나 발음는 벌레치기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개견자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될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럴련짜리 글자에서 설명을 막 무조건 상인자식으로 파자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글자 이렇게 쓰인 글자인데 이 글자가 고기 육자가 바뀐 육달월이에요. 육달월. 연이 되면서 고기 가운데 개고기를 나타내는 개고기였죠. 개고기. 그러니까 음과 뜻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글자예요. 지금. 그 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연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뜻에도 영향하면서 개고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된다 이게 개고기 연자. 그 개고기 연자가 다시 음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빗을 쓰면 좀 위에서 좀 길다고 생각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걸 살짝 옆으로 빗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사제자에서처럼요. 제사제자에 요것을 고기 육자가 변화되 요글자가 변화되는 것처럼요. 쓰고 있는데 이 개고기 연자가 음역을 하면서 불에다 사른다고 해서 살을 연자예요. 이게 요 글자가 그냥 음역할만 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한자에서 사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 보면 사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어? 사르소자, 불사르 소자. 불사르 소자 이렇게 연소다를 뜻으로 사르 소자인데 이 글자가 음역할만 해요. 불화자에서 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화자 이게 내냐 이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가 사르다는데 이 글자는 음역할만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개고기를 상식에 쓴 나타인데 불에다가 개고기를 구워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음역할자라고요. 그 사르소 자는 거 흙을 불사르는 건가? 그냥 음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음역할만 하는 글자라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게 개를 구워 먹는 걸 표현하는 글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뭐 풀이 방법이야 다 하나만 있다고 생각지 않고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쨌든 이게 살을 연자인데 이게 그렇다는 뜻을 빌려다 쓰였어요. 그래서 그럴 연자가 되는 순간 자기 뜻은 불화자를 하나 더 붙여요. 본래 뜻 그래서 이게 살을 연자가 오늘 쓰고 있는데 연소되다 불연물질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이런 글자들이 우리 개견자와 관련됐다는 사실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볼견자인데요. 볼견자는 시계를 보니까 우리 저 선생님들 뒷일도 계신 선생님들 그래서 볼견자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해야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요. 오늘 첫 수업인데 저도 이게 이제 조금 더 수업하다 보면 방향이 잡힐 거예요.